손해 안 보는 대화법.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대화 한 번 잘못했다가 억울한 일을 떠안게 되거나 원하지 않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손해를 보는 그런 경험들 말이에요. 아,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말했지? 거절할 수 있었는데 왜 못했을까? 다음엔 꼭 똑똑하게 말해야지. 이런 후회를 하면서도 막상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대화에서 손해를 보는 이유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예요. 마음속으로는 거절하고 싶고 선을 긋고 싶은데 적절한 표현을 모르니까 결국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대화법만 조금 바꿔도 이런 상황을 충분히 피할 수 있어요. 손해보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스마트한 대화 기술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런 손해 안 보는 대화법 5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이 표현들을 익혀두면 앞으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첫째, 생각해보고 알려줄게요. 이 표현은 정말 만능이에요. 거절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단 시간을 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손해를 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즉석에서 대답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이에요. 상대방이 부탁을 하면 마치 바로 대답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충분히 생각할 시간도 없이 네, 괜찮아요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보고 알려줄게요 라고 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즉석에서 판단하지 말고 집에 가서 차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부탁을 들어주면 내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일까?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볼 수 있는 거죠.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지금 당장 결정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할 수 있어요. 정말 급한 일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거절할 명분을 만들 수 있어요. 시간을 두고 생각해본 후에 생각해봤는데 어렵겠어요 라고 하면 충분히 고려한 후에 결정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상대방도 이해하기 쉬워요. 바로 대답하기 어려운 일이구나 라고 상대방도 인식하게 되어서 거절당해도 덜 서운해요. 이 표현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단순히 시간만 끌고 결국 들어주게 되면 의미가 없어요. 진짜로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하는 게 중요해요. 어제 말씀하신 건 생각해봤는데 제가 지금 상황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고민해봤는데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요. 이런 식으로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둘째, 지금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할 때 죄송한데, 미안하지만 이라는 말부터 시작해요. 하지만 이런 사과부터 시작하는 거절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어요. 상대방이 그렇게 미안해하면서 왜 거절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조금만 더 설득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어렵습니다는 사과 없이 단호하게 현 상황을 표현하는 거예요. 명확한 거절 의사 전달. 어렵다는 표현은 안 된다는 뜻을 완곡하게 표현한 거예요. 하지만 의미는 충분히 명확하죠. 추가 요구를 차단. 단호한 톤으로 말하면 상대방도 더 이상 요구하기 어려워져요. 지금은이라는 표현 때문에 나중에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면서도 현재로서는 확실히 거절한다는 뜻을 전달할 수 있어요. 감정적 부담 없음. 사과하지 않기 때문에 거절하는 쪽도 죄책감을 덜 느끼고 거절당하는 쪽도 내가 무리한 부탁을 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상황에 따른 거절. 지금은이라는 말 때문에 거절의 이유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적인 것임을 암시해요. 그래서 관계가 나빠지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거절할 수 있어요. 이 표현은 특히 직장에서 유용해요. 지금은 다른 프로젝트로 바빠서 어려워요.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어렵겠어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정말 효과적이에요. 셋째, 그건 제 기준과 맞지 않아요. 이 표현은 정말 강력해요. 상대방의 기대나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는 표현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이유 중 하나가 상대방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해주는데 보통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런 말들에 휘둘려서
자신의 기준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제 기준과 맞지 않다고 하면 상황이 달라져요. 개인의 원칙 표명. 이 표현은 나에게는 나만의 기준과 원칙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상대방도 함부로 그 기준을 무시하거나 바꾸라고 요구하기 어려워져요. 논리적 거절. 감정적인 이유가 아니라 논리적이고 원칙적인 이유로 거절하는 거예요. 상대방도 이 사람만의 기준이 있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죠. 협상의 여지 차단. 기준이라는 말은 협상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느낌을 줘요. 가격을 깎아달라거나 조건을 바꿔달라는 요구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요. 자존감 보호. 이 표현을 사용하면 자신의 가치관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당당할 수 있어요. 내가 까다로운 사람이구나라는 죄책감 대신 나는 원칙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 금액은 제 기준과 맞지 않아요. 그런 방식은 제 기준과 맞지 않아요. 그 일정은 제 기준과 맞지 않아요. 넷째, 이건 제 몫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책임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이유 중 하나가 남의 책임까지 떠안는 것 때문이거든요. 직장에서 특히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이거 누가 할 거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누구 담당이었지? 이런 상황에서 선량한 사람들이 제가 할게요라고 나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남의 일까지 떠안다 보면 결국 만만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모든 귀찮은 일이 그 사람에게 몰리게 되는 거죠. 이건 제 몫이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말하면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요. 상대방도 이 사람에게는 이것까지 요구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죠. 불필요한 업무를 차단할 수 있어요. 원래 담당자가 따로 있는 일을 떠넘기려는 시도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공정한 업무 분담을 유도할 수 있어요. 한 사람에게만 일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일하도록 할 수 있어요.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건 제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 오히려 자신의 전문성을 부각시킬 수 있어요. 이 표현을 사용할 때는 대안도 함께 제시하는 게 좋아요. 이건 제 몫이 아닌데 누구 팀에서 담당하는 일 아닌가요? 이건 제 역할이 아닌 것 같은데 원래 담당자가 누구였죠? 다섯째, 그 부분은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 표현은 정말 고급 기술이에요. 거절하면서도 관계를 유지하고 상대방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단순히 싫어요, 안 돼요라고만 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안을 제시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거절을 부드럽게 포장할 수 있어요. 안 된다는 말 대신 다른 방법으로는 가능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요. 단순히 거절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상대방도 이 사람이 나를 도우려고 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죠. 협상의 여지를 남길 수 있어요. 원래 요구는 거절하면서도 다른 형태의 협력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어요. 전문성을 어필할 수 있어요. 좋은 대안을 제시하면 이 사람은 정말 전문적이고 생각이 깊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주말 근무는 어려운데 평일에 조금씩 더해서 마감을 맞추면 어때요? 그 금액은 어려운데 조건을 조금 조정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직접 가기는 어려운데 화상회의로 참여하면 어때요? 이런 대화법들을 연습하는 방법. 이런 표현들은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요. 실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려면 연습이 필요해요. 거울 앞에서 연습하기. 거울을 보면서 여러 상황을 상상하고 이런 표현들을 써보세요. 목소리 톤과 표정도 함께 연습하는 게 중요해요. 일기에 써보기. 하루 있었던 일 중에서 이런 표현을 썼으면 좋았을 상황들을 떠올리고 어떻게 말했으면 더 좋았을지 써보세요. 가까운 사람과 역할극하기. 가족이나 친한 친구와 함께 여러 상황을 가정하고 연습해보세요. 작은 상황부터 적용하기. 처음부터 중요한 상황에서 시도하지 말고 일상의 작은 상황들부터 적용해보세요. 성공 경험 쌓기. 한 번이라도 성공적으로 사용해보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 자신감이 다음 상황에서도 도움이 될 거예요.
대화법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손해보지 않는 대화법은 단순히 말하는 기술이 아니에요. 자신을 지키고 자존감을 높이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중요한 도구예요. 이런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게 돼요. 자신감이 생기고 당당해져요. 시간과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돼요. 마지막으로 기억할 점. 이런 대화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현명한 방법이에요. 도움을 줄 때도 자발적으로 기꺼이 줄 수 있게 되고 받을 때도 당당하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손해 안 보려면 대화부터 바꾸세요. 오늘 소개한 5가지 표현들을 기억해두고 적절한 상황에서 사용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면서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여기서 잠깐, 이런 실용적인 대화 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유용한 소통 기술로 찾아뵐게요.